안녕하세요. 이제 8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마감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게 그냥 정치권 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그 후에 쏟아질 물량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맞습니다. 약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조 원 정도 되는 미국 국채가 발행될 거라는 건데요. 3천조 원이요? 그게 단기가네요? 네, 단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요. 네네. 상반기에 원래 발행했어야 할 국채가 한 1조 달러 정도 밀려 있어요. 재무부 현금, TGA라고 하죠. 그거 다 쓰고 공무원 연기금까지 임시로 끌어다 쓰면서 버텼거든요. 아, 상반기에 못 판 물량이 있었군요. 거기다가 하반기에 예상되는 재정 적자가 또한 1조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바닥난 TGA 다시 채워야 하고 연기금 빌린 것도 갚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규모인데요. 근데 더 걱정되는 건 2023년에도 비슷한 일 있었잖아요. 그때 1조 달러 발행했는데도 그렇죠. 그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4%에서 5.0%까지 확 뛰었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금리가 4.3% 수준이고 네, 이미 높은 상태인데 그때는 완충 역할을 해줬던 자금이 있었어요. 영래포, RRP 자금이라고. 아, 연준이 돈을 잠시 맡아주는 거요? 네, 그게 한 2조 1천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럼 완충 장치가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안전판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이만한 물량이 나오면 국채 금리가 급등할 위험이 상당히 크죠.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나 가계 부담도 커지고 은행들도 위험해질 수 있고요. 맞습니다. 채권 가격 떨어지면 은행 자산 가치도 하락하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 많은 국채를 누가 다 사줄까요?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할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른 그림이라면요, 혹시?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이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요.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화폐,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작동 방식이에요.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고 달러를 내면 발행사는 그 달러로 뭘 할까요? 뭘 하죠? 주로 단기 미국 국제 같은 안전자산을 사서 그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미국 국채를 사주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미국 정부, 특히 예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육성하겠다. 네, 결국은 이 막대한 미국 국채를 사줄 세운 큰손, 그것도 전 세계 개인들을 상대로 확보하려는 전략인 거죠. 와,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들이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게 만드는 효과라. 그렇죠. 이게 또 역사적인 맥락도 있어요. 달러가 과거 닉슨 쇼크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고 이제는 엄청난 정부 부채랑 중국 디지털 위안화 같은 도전에 직면했잖아요. 네, 세 번째 위기라는 말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국채 수요도 확보하려는 어쩌면 좀 절박한 그런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정말 미국의 의도대로 잘 흘러간다면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한테는요? 네, 그게 바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우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원화대신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상결제 같은 데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그렇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우리나라 통화 주권 자체가 약화되고 결국 미국 연준의 결정에 더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테라루나 사태도 있었고. 당연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디패깅 위험이죠. 발행사가 약속한 담보,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면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1달러 밑으로 깨질 수 있어요. 아, 1달러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신뢰가 한번 흔들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소위 디지털 뱅크런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흐름에 그냥 끌려가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방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네. 반대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삼성 같은 우리 기업들이 아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들도 지금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미국이 지금 엄청난 부채 문제에 직면했고 이걸 해결하면서 동시에 달러 패권도 유지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같다.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게 잘 되면 미국으로선 좋겠지만 다른 나라들한테는 통화 주권 침해나 금융 불안 같은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재력도 크지만 위험도 그만큼 큰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볼 거리를 좀 던져주시죠.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화폐가 점점 국경의 의미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편해서 혹은 뭐 수수료가 싸서 무심코 선택하는 어떤 결제 수단의 변화가 사실은 이런 거대한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금융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쓰고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지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